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이번엔 나노코박스를 개발하고 있는 나노젠사가 있는 베트남에 관해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영상들이 이제 이 HLB 그룹주들의 뭐 상승이나 하락을 맞춘 영상은 아니고 나노코박스를 개발하고 있는 베트남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보기 위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말이죠. 그러니까 주식의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주제가 좀 보여서 보려고 합니다. 베트남 추가 감염 건수가 17만, 대단한 거죠, 지금. 총 이 건수가 400만 건을 넘었습니다. 3월 4일 하루에 추가 이 감염 건수가 17만이고 총 건수가 400만 건. 그만큼 베트남도 굉장히 지금 오미크론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엄청나고, 총리도 이제 엔데믹을 얘기하고 있죠. 풍토병으로 갈 거다.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노이가 제일 많죠. 그다음에 이제 호찌민 이렇게 하고 총 감염주가 뭐 34만, 54만. 호찌민이 제일 많죠. 총 사망자가 2만 명 제일 많고, 실제로는 베트남도 좀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이고, 지역으로 보면 뭐 하이정, 타이빈, 하노이, 응애완, 박리 이렇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지금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어제 나노코박스가 어른 승인이 돼서 좀 맞아야 되기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화이자나 모더나가 지금 베트남에 널리 보급이 돼 있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예전에도 이 청소년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서 약간 부작용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조금 이 제조화 단백질 백신들이 그 청소년들한테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전에도 이 청소년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잠깐 접종 일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저 작년 12월 달 얘기인데, 자, 베트남에서 화이자를 맞은 청소년 120명 입원했고 접종 일시 중단될 정도로 약간 부작용이 좀 심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예전에 베트남 중부 타이오나성의 질병통제센터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15세, 17세 청소년 120명이 부작용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호흡곤란, 고열 등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이자 백신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이때도 나노코박스 백신 같은 제조화 단백질 백신들이 좀 빨리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5세 정도의 5세 정도의 꼬마 백신 접종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당연히 커지죠. 지금 이게 2월 12일자 기사였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매체 등에 따르면 베트남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거의 1년 만에 대면 수업을 재개했는데, 지난 7일, 그러니까 2월 7일이죠. 기점으로 이달 중순까지 전국 대부분 학교의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다 이제 대면 수업을 하죠. 근데 이제 5에서 12세 어린이를 위한 화이자 백신 2,190만 번 회분을 조달했는데, 이 5세 이상 어린이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제 2월 달 얘기니까 딱히 부작용 얘기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는 게 사실이죠. 이 와중에 이제 베트남이 모더나 백신의 어떤 유통 기한을 9개월까지 늘렸습니다. 이거는 어제 기사인데,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유통 기한이니까 베트남에서 모더나 백신 기한을 연장한 거죠. 7에서 9개월로 연장을 했고,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같은 추세라는 게 베트남 측의 입장입니다. 나노코박스 백신 승인이 늦는 게 베트남도 좀 뼈 아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제조화 단백질 백신 자국 백신을 맞아서 좀 안전하다면 실질적으로 이 제조화 단백질 백신을 맞추는 게 좀 난데, 이게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이제 백신 수요도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나노코박스 백신의 효과가 HLB 그룹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일단 백신 출시 소식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미친 총리가 코비드19 이 코로나를 풍토병으로 간주한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좀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총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1억 9,500만 도즈의 백신을 주입했어요. 18세 이상 인구에서 1차 주사 횟수가 7천만 회, 두 번째 2차가 6,700만 회로 굉장히 많은 이제 주사를 맞았고, 이 1,300만 추가 도즈와 세 번째 도즈 140만 도즈가 12세에서 17세 사이 어린애 그룹에서 거의 2천만 도즈 가까이 주사됐다고 합니다. 1차가 860만 도스가 이미 제공되었고 2차도 800만 도즈 정도인데, 이제 풍토병가 된다는 얘기죠. 나노코박스 백신이 나오면 아마 이 풍토병으로 이제 엔데믹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 맞듯이 이 정도로 가락률이 높아요. 예전에는 승인이 좀 빨리 나오면 좀 3차 백신 부스터샷으로 좀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3차 백신까지도 모더나 화이자가 거의 해결하는 입장이고, 백신 나오면 HLB 그룹 예무를 체결해 놓은 게 아마 저소득 국가 정도의 아마 이렇게 보급되는 정도로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결국 HLB의 진짜 성분은 나노젠 나노코박스보다는 리보세라닙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 이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상승했는데, 물론 이번에라도 이제 그 승인이 나면 순간 이 주가가 뛰긴 할 것 같은데, 이제 잠깐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장기적으로 보면 HLB는 리보세라닙이 결국 승부를 봐야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스푸트니크 V가 WHMA 승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나버렸죠. 근데 베트남도 약간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자, 지금 러시아가 베트남에서는 제재 수위가 굉장히 약하고 제재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죠, 지금. 이런 유형의 기사인데, 자, 이렇게 이제 베트남 북부 이제 호치민은 물론 국가의 전 서열 1위인 당서기장, 그리고 최고 재벌 빈그룹 전부 다 창업장 전부 다 소련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고, 어쨌거나 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과 관련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러시아발 영향들이 좀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별의 얘기인데, 지금 해놓고 리보세라닙 또 이제 표적 항암제죠. 이제 표적 항암제, 명확 항암제, 물론 이제 이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 이제 효약 분장 받았는데, 어쨌거나 승인받고 판매가 돼야 본격적으로 EHLB에 좋은 주가 영향을 주는데, 이건 잠시 보려고 합니다. 자, 1억 원 정도 항암제가 바로 키트루다인데, 여기 이제 이 급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면역 항암제이죠. 뭐 그게 키트루다인데, 이게 국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또 암 환자 환우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 아닐까, 천만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바이오주들이 대단한 공매도를 보이고 있죠. HLB도 보시게 되면 공매도가 좀 대단한데, 거의 전거래일에서도 한 17%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HLB 생명과학도 공매도가 이렇게 보시면 18%대 나오는데, 이게 이제 HLB 그룹주의 악영향이라기보다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약바이오주에도 집중된 포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세가 오가향이긴 한데, 항상 주식이 또 언제까지만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않듯이 또 언제까지만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뭐 당장 매수하거나 이렇게 하기엔 조금 부담이 되고, 추세를 돌려놔야 될 때까지 관망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언젠간 꼭 잘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먼저 바이오주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돌아가는 분위기가 와야 돼요. 우리나라 이 KR 섹스케어 지수가 다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와 줘야 HLB 생명과학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훈풍이 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